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13일 총선의 재외국민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유엔 한국 대표부가 직원들의 의료보험에 뉴욕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포함시켜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8일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60대 남성이 총격을 기도해 의사당이 한때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한 관계자가 파리와 브뤼셀의 테러는 미국 테러를 위한 리허설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 상원 제16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승진 예비후보를 위해 첫 번째 후원금 모금 음악회가 열립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13일 총선의 재외국민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뉴욕 일원에 총 3개의 투표소가 설치되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플러싱에 위치한 뉴욕 투표소만 운영하고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투표소는 오늘 4월 1일부터 운영됩니다. 자세한 소식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67가에 위치한 4.13 총선 재외국민선거 뉴욕 투표소.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선거를 위해 오늘 투표소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 리허설을 실시했습니다. 투표장에 들어서면 정면에는 투표자 신분 확인과 투표용지를 받는 데스크가 있고 왼편에는 기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내 화살표를 따라가 먼저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때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영주권 카드 등 신분 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 확인이 끝나면 바로 투표용지가 출력됩니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하고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투를 봉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이번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뉴욕 일원 유권자는 국외부재자 3,528명과 재외선거인 2,592명 등 총 6,120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외부재자 선거인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 선거 둘 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등록하셨으니까 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다 나오셔서 또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고 또 우리 고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결정하시는데 또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투표소는 내일부터 4월 4일까지 운영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투표소는 4월 1일부터 운영됩니다. 뉴저지는 팰리세이즈 팍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필라델피아는 서재필 기념재단 의료원 1층에 투표소가 마련됩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유엔 한국 대표부가 직원들의 의료보험에 뉴욕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포함시켜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1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정부와 언론사 간의 유착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따르면 유엔 한국 대표부의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 명단에 한국의 TV 방송사, 중앙일간지 등 8개 언론사의 13명의 특파원이 유엔 대표부 직원으로 둔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로 유엔 대표부가 정부 예산으로 일괄 납부한 뒤 특파원들로부터 보험료를 별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특파원들이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직장보험보다 2~3배가량 높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보험 사기에 해당합니다.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급여 내역서나 W2 폼이 필요하지만 치외법권의 유엔 대표부는 W2 폼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유엔 대표부와 특파원 간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는 특파원들이 제대로 된 비판 기사를 쓸 수 있겠냐는 지적입니다. 유엔 대표부는 특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어 정부 예산에는 손실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10여 년 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8일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60대 남성이 총격을 기도하다 진압됐습니다. 다행히 큰 소동 없이 체포됐지만 의사당이 한데 전면 폐쇄되고 현장에 있던 여성 한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방의회 경찰은 28일 오후 2시 39분께 60대 남성이 총을 휴대한 채 방문객 센터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다가 금속 탐지기가 울리자 곧바로 총을 꺼내 경찰을 조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즉각 총을 쏴 용의자를 진압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테네시 출신의 66살 레리 러셀 도슨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파편을 맞았지만 다행히 경미한 부상에 그쳤습니다. 의회 경찰관 중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었고 도슨이 사용한 총기는 현장에서 수거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도슨이 과거에도 의사당을 자주 방문해 평소에 알던 인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의사진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한 관계자가 미국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겨냥한 테러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파리와 브뤼셀의 테러는 미국에서의 대규모 공격을 위한 리허설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동 지역 살라피스트 운동을 이끄는 아부 알-에이나 알-안사리라는 인물은 27일 공개된 한 미국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파리와 브뤼셀 테러는 미 공격을 위한 예행 연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IS 연계 반군 지도자로 알려진 안사리는 IS가 미국 내부에서 비밀리에 무엇을 계획 중이냐는 질문에 우리 지도부는 파리와 브뤼셀에서 일어난 일이 미국에서 큰 일이 발생하기 전 작은 리허설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조직원을 어디에 갖고 있는지 등 세세한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최고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와 아부 오마르 알 시샤니가 미국 어느 곳을 언제 공격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이달 초 공습으로 알 시샤니를 제거했다고 밝혔지만 IS는 그의 사망 여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제16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승진 예비후보를 위해 첫 번째 후원금 모금 음악회가 열립니다. 정 예비후보는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거 캠페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9일 뉴욕주 상원 제16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승진 예비후보를 위해 첫 번째 후원금 모금 음악회가 열립니다. 뉴저지 사랑과 진리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정상급 음악가인 데이비 첸과 캐서린 로 및 정승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최하는 첫 번째 음악회로 첸이 직접 음악회 연출을 맡았습니다. 데이비 첸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악장이며 대표적인 현역 바이올린 연주자 중 한 명입니다. 또 캐서린 로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승진 예비 후보는 탁월한 음악가들이 직접 나서서 기금모금 후원 행사를 열어주셔서 영광이라며 이번 후원 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과 커뮤니티의 열망을 수렴하고 선거 캠페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원 음악회가 열리는 사랑과 진리교회는 뉴저지 버겐필드에 위치해 있으며 4월 9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재외 한인 여성들의 이민 현지 생활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조사 대상 20개국 중에서 브라질이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이 6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재외 한인 여성정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개국 중 재외 한인 여성들의 현지 생활 만족도는 브라질이 3.86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일본과 러시아가 각 3.83점, 독일 3.67점, 캐나다 3.54점, 미국 3.45점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과테말라가 2.95점으로 나타났고 콜롬비아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이집트가 각 3점, 프랑스도 3.07점 등으로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한인 여성이 현지 생활에서 겪는 어려운 점으로는 언어 문제가 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지인과의 문화적 갈등이 21.1%, 경제적 문제 13.1%, 자녀 문제 11%, 인종차별 7.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한인 여성이 한국에 느끼는 정서적 친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5점으로 집계돼 보통 이상의 친밀함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한인 여성이 한인의 후손이라는 데 느끼는 자부심은 4점 만점에 평균 3.45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별로는 2세대의 자부심이 오히려 1세나 1.5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템 전공 유학생들의 졸업 후 현장 실습 기간의 연장안이 오는 5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제 스템 전공 유학생들의 OPT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28일 스템 전공 유학생들의 OPT 기간 연장 개정안 시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새롭게 적용되는 전공 과목 리스트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스템 분야 전공 과목은 220여 개로 생물학,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을 비롯해 컴퓨터공학, 엔지니어링, 수학 및 통계 관련 분야가 모두 포함됩니다. 오는 5월 10일부터 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스템 전공 유학생들은 OPT를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스템 전공 유학생의 OPT 기간 24개월에 전공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OPT 기간 12개월을 합치면 실제 OPT 가능 기간은 36개월입니다. OPT 유학생들은 취업한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도 유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H-1B 비자를 취득할 때까지 상당한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번 개선안은 최대 2회까지 24개월 연장 신청도 허용했습니다. 연방당국이 불법 체류 이민자 고용에 대한 단속을 늘리면서 이 베리파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습니다. 불법 고용업주에 부과된 벌금액도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2015 회계연도 말 기준 이 베리파이에 가입하고 신규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고용 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있는 미 기업은 61만 7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미 전체 기업의 10%입니다. 이 베리파이 사용 기업이 급증하면서 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고용 자격 확인 요청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5년까지 미 기업들이 이 베리파이를 통해 신규 직원의 고용 자격을 확인 요청한 것은 매년 100만 개를 밑돌았지만 2015년에는 3,050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당국의 불법 고용 단속 방식이 급습작전 위주에서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제재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이민자를 불법 고용한 업주들에게 연방당국이 부과한 벌금액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행정 제재 차원에서 부과되는 벌금은 2010년 처음으로 300만 달러를 넘어섰고 2011년 1,000만 달러, 2014년에는 1,6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불법 고용으로 형사 기소된 고용주에게 부과된 벌금도 2006년에는 거의 전무했지만 2014년에는 3,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8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에너지 효율 개선안 등 8개 조례안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8일 에너지 효율 개선안 등 8개 조례안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우선 에너지 효율 개선 조례안은 앞으로 뉴욕시가 소유한 부지에 빌딩을 신축하거나 재건축 시에는 반드시 에너지 효율 개선 빌딩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2019년부터는 매 3년간 뉴욕시 빌딩국의 에너지 사용량 현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에너지 효율 빌딩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의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인권국의 법 해석을 강화하는 조례안과 인권 침해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주택계약 시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안, 뉴욕시 교정국이 교도소 내 범죄 현황을 종류와 연령대로 분석하고 매달마다 보고하도록 한 조례안 등에 서명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헌팅턴 비치 인근에서 27일 밤과 28일 새벽 이틀 연속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지진 강도가 세지 않아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44분쯤 2.6 규모의 지진이 헌팅턴 비치에서 남서쪽으로 4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 3시 40분쯤 3.1 규모의 지진이 헌팅턴 비치에서 북서쪽으로 3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현재 진원의 깊이는 8.7마일 정도로 확인됐으며 새벽에 발생한 지진은 실비치와 파운틴밸리 웨스트민스터 등에서도 진동이 느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날 지진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의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4, 5월에는 그 피해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면서 보건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최근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등 남동부 지역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6,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부는 브라질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몰려있는 남동부 지역에서 소두증과 같은 지카 바이러스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집트 숲 모기 퇴치를 위해 전체 보건 관련 예산의 90%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브라질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발생한 소두증 신생아는 907명이며 신경계 손상으로 사망한 신생아는 4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러시아 국방부가 정찰과 폭발물 탐지를 위해서 건강한 돌고래 5마리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 쥐나 비둘기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돌고래 5마리를 공개 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마리당 몸값은 우리 돈 600만 원 가량. 나이는 3살에서 5살 사이. 이빨 상태가 완벽하고 신체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게 조건입니다. 돌고래의 주요 임무는 바닷속을 정찰하며 어뢰나 수상한 잠수함 등을 탐지하는 것. 나아가 적선에 폭발물을 설치하거나 머리에 무기를 장착해 공격 임무도 수행합니다. Изменились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в которых он работает, грунт и прочее, он все равно сам определяет, что нужно делать. 40년간의 내전으로 전국에 파묻힌 쥐뢰가 수백만 개인 콜롬비아에선 대형 야생쥐들이 지뢰 제거반으로 맹활약 중입니다. 후각이 발달한 데다 몸무게가 가벼워 지뢰가 터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면 나흘이 걸릴 작업을 단 20분 안에 해냅니다. 쥐부대의 지뢰 찾기 성공률은 무려 83%. I hope that in the future people of Cambodia will get enough land to farm and their life will be better off. 천덕꾸러기 쥐가 콜롬비아에선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영상 사진을 살펴본 뒤 노란 막대를 부리로 쫍니다. 사진에서 암세포가 발견됐다는 신호입니다. 이번엔 파란 막대를 부리로 쫍니다. 정상세포로 이상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연구진이 2주간 하루 1시간씩 비둘기를 훈련한 결과 조직세포 사진에서 암세포를 가려내는 정확도가 85%에 달했습니다. 한 번에 1,800여 종의 사진을 기억하는 뛰어난 시각 능력에 학습 훈련이 더해진 덕분입니다. Now we're not going to rely on pigeons to detect cancer. What they are trying to see is maybe they see something that humans are not seeing and we can correlate that.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의학 영상 기술과 판독의 정확성을 개선시켜줄 추가 연구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뉴저지주 내 모든 학교의 수질 검사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스티븐 스위니 뉴저지주 상원의장과 론 라이스, 테레라 루이즈 뉴저지주 상원의원은 공립학교와 차터스쿨, 사립학교에서 연 2회씩 수질검사와 납성분 검출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식수로서 부적격 평가를 받을 경우 수도관 교체나 필터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6개월마다 재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지난 27일 누군가가 센트럴파크 잔디밭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묘비를 설치해 공원 관리 당국에 의해 철거됐습니다. 묘비에는 트럼프 후보의 선거 구호를 패러디한 미국을 다시 증오하게 만들자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지난해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 위치한 자신의 골프 클럽에 묘지 500여 개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묘지 건립을 고려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순찰 경관들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관들은 앞으로 금속 탐지기를 휴대하고 불심 검문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뉴욕시 전역에서는 총 600여 건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전년도에 비해 21%가량 증가했습니다. 퀸즈보로 브리지의 전력 공급선 공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사는 오는 6월까지 이어지고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사이 차도를 제외한 인도와 자전거 도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 시간 다리를 건너야 하는 행인과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는 무료 셔틀버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공사가 지연될 경우 폐쇄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점차 흐려지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도 포근하지만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